2026년 4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시스템에 아주 짤막한 공시자료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항공기 운영 총괄사장 디디에 파라도풀러스가 오는 7월 3일자로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그냥 임원 한 명이 퇴사하는 수준의 뉴스가 아니잖아요. 상용화라는 그 거대한 벽을 뚫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진짜 최전선에서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던 분이 돌연 쥐봉을 내려놓은 셈이니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늘을 나는 전기 택시 상용화가 진짜 코앞인데 총책임자가 나간 겁니다. 그렇죠. 조비 측에서는 이번 사임이 회사와의 무슨 의견 충돌이나 분쟁 때문이 아니고 철저히 그 개인적인 사유라고 선을 긋긴 했어요. 그런데 업계 시선이 이 짧은 문장 하나에다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디에 파라도플러스라는 인물이 조비가 단순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는 스타트업에서 진짜 비행기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사로 탈바꿈하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온몸으로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먼저 이 사람의 과거로 좀 돌아가 보죠. 네, 커리어 궤적이 아주 흥미롭죠. 처음부터 비행기 뚝딱뚝딱 만들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맥길 대학교에서 로봇공학이랑 자동화 석사를 받고 첫 주요 커리어가 그 CA 잉크라는 곳에서 비행 시뮬레이터 만드는 일이었어요. 마치 게임 최종 보스 깨려고 밑바닥부터 경험치 쌓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CAE에서의 5년이 DDA라는 엔지니어의 뼈대가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비행 시뮬레이터라는 게 그냥 조종사들 훈련용 3D 게임이 아니잖아요. 완전 실제랑 똑같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실제 비행기가 공기역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품 고장나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수백만 가지 변수를 수학적으로 다 모델링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금속으로 비행기를 깎기 전에 가상환경에서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고 통제되는 그 논리적인 구조를 짜는 법부터 마스터한 겁니다. 가상환경에서 먼저 비행기의 뇌를 설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현실 세계의 제트기로 넘어오죠. 가민으로 이직해서 부사장 자리에 오르는데 여기서 했던 프로젝트가 진짜 상징적이더라고요. 네,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인 엠브라에르의 비즈니스 제트기죠. 거기에 들어가는 G1000 항공전자 통합 시스템을 총괄했어요. 이게 진짜 의미가 큰 게 드디어 미 연방항공청이랑 어떻게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는지 터득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규제 당국이랑 직접 부딪히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요즘 비행기 조종석 보면 그 아날로그 계기판 대신에 다 스크린으로 되어 있잖아요. 글래스 칵핏이라고 부르는데 화면 하나에 모든 정보가 다 뜨는 그거요. 맞아요. 내비게이션, 통신, 엔진 상태, 기상 정보 이 모든 게 하나로 통합돼서 돌아가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 오류가 나면 안 된다는 거를 그 까다로운 FAA 기준에 맞춰서 증명해내는 게 진짜 극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걸 성공적으로 해낸 겁니다. 벌써 하나의 완벽한 빌드업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상환경에서 변수 통제하는 법 배우고 그 다음엔 현실 제트기 시스템 만들어서 국가기관 안전 인증까지 뚫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 드디어 정답이 없는 미지의 영역 조비 에비에이션에 합류합니다. 네. 인류가 대량으로 운용해 본 적 없는 기계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죠. 조비에서 DDA가 2023년 2월에 만들어낸 두 가지 결정적인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나 파일럿 제조 라인에서 세계 최초로 회사 규격에 맞춘 eVTOL 최종 조립을 시작한 겁니다. 회사 규격이라는 게 그 스타트업들이 흔히 투자자들 보여주려고 수작업으로 예쁘게 깎아 만든 단 한 대의 프로토타입이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프로토타입 100대 만드는 것보다 완벽하게 통제된 규격 비행기 한 대를 정식 라인에서 뽑아내는 게 수천 배는 더 어렵습니다. 설계 도면부터 부품 납품, 나사 조이는 힘, 문서 작업까지 대량 생산을 위해 엄격하게 세팅된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복제본이거든요. 그래서 디디의 본인도 이걸 두고 조비와 eVTOL 산업 전체의 랜드마크라고 했군요.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을 엄청 강조했어요. 맞아요. 대중들은 뭐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냐 이런 거에 열광하지만 사장인 디디의 눈에는 오늘 맞는 비행기랑 내년에 만들 비행기가 완벽하게 똑같은 안전성을 가질 수 있냐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한 게 가장 위대한 성과였던 겁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일스톤이 그 유명한 FAA 형식 증명 5단계 중에서 2단계를 업계 최초로 통과한 사건이죠. 앞서서 엠브라이의 제트기 하면서 인증의 고통을 맛봤다고 하셨는데 조비에서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룰을 만들어가며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디디의 팀이 FAA의 안전 규정을 승인받았어요. 이게 이번 사임 뉴스를 해석하는 진짜 핵심 열쇠거든요. 형식 증명이 5단계인데 1단계가 새로운 비행
비행기가 안전하려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법의 테두리를 정하는 거고요. 2단계가 바로 이 준수 방법을 승인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좋아, 그 규칙 지켰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래? 이거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군요. 전기 모터에 불이 나면 안 된다가 규칙이면 우리가 모터를 온도 체인버에 넣고 몇 시간 돌려볼 테니까 이거 통과하면 안전한 걸로 해줘.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기존 제트 엔진은 테스트 방법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조비가 만든 건 완전 새로운 형태라 FAA도 어떻게 테스트해야 안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그 수백, 수천 개의 증명 방법을 연구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거죠. 이 2단계를 못 넘으면 뒤에 실제 테스트나 최종 인증은 아예 시작도 못 합니다. 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지옥 같은 협상을 끝내놨다.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죠. 가장 불확실성이 크고 고통스러운 행정적, 기술적 허들에 다 넘겼어요. 비유하자면 뼈대 다 세워놓고 갑자기 건축가가 현장을 떠난 거란 말이죠. 네, 타이밍이 참 묘하죠. 아무리 개인적 사유라고 해도 타이밍이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조비 에이비에이션 최대 주주가 도요타거든요. 지금 도요타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돼서 대량 생산 확대랑 전략적 제휴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에요. 도요타는 진짜 극강의 생산 효율성이랑 원가 절감이 생명이잖아요. 혹시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하는 천재 엔지니어 디디에가 이 공장식 대량 생산을 밀어붙이는 도요타식 운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핀트가 안 맞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피로감을 느껴서 나간 건 아닐까요? 사실 공시 자료만 보면 그런 갈등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추론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회사의 국면 전환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갈등 여부를 떠나서 지금 조비라는 기업에 필요한 리더십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리더십의 본질이요? 네, 디디의 커리어를 다시 보세요. 시뮬레이터로 변수 통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인증 기준 만들어내고 전형적인 0에서 1을 만드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에 지도를 그리는 데는 최고죠. 아, 그렇다면 이제 조비한테 필요한 건 그 일을 만들 사람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완성된 1을 100, 1000으로 오차 없이 찍어내는 공장장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인증이라는 산을 넘었으니 이제 스케일업이라는 괴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수십 대를 찍어내려면 공급망 쥐어짰고 불량률 0.001% 단위로 통제해야 해요. 이건 개척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운영자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운영자의 세계 최고봉이 바로 도요타 임원진들이고요. 맞습니다. 디디에 본인도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잘하는 복잡한 시스템 증명 작업은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어질 원가 절감이나 양산 최적화는 내 전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죠. 그렇게 보면 개인적인 사유라는 게 그냥 핑계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긴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앞뒤가 싹 맞춰지네요. 지금 두바이 상용화 일정도 연기되고 있어서 이게 위기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사실 이 산업에서 일정 제한은 상수잖아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이제 진짜 스타트업 딱지를 떼고 본격적인 제조업체로 변태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네요. 네, 테슬라 초기 생각해보시면 딱 맞아요. 모델 S 설계하던 창립 멤버들 나중에 모델 3 대량 생산 지옥 시작될 때 대부분 떠났거든요. 혁신을 설계하는 DNA랑 양산하는 DNA는 완전히 다릅니다. DDA의 사임은 조비가 바로 그 결정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인 거죠. 그거 없었다면 하늘나는 전기 택시는 아직도 실리콘밸리 프레젠테이션 안에만 있었겠죠. 세상을 바꿀 기술의 두 번째 챕터, 남은 자들이 어떻게 펼쳐갈지 계속 날카롭게 지켜보겠습니다.